예, 수족 냉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족 냉증,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의원의 수족 냉증을 호소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 내원하고 계신데요. 수족 냉증, 손과 발이 차다라는 증상 외에도 다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름에도 손과 발이 차가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손발의 저림 증상, 또 손발의 감각 저하, 손과 발의 차가운 상태에서도 차가운 땀이 나는 증상, 평소에 소화기가 불량하고 요통이 발생하는 증상, 또 불면, 피로 등이 동반되는 증상도 있습니다. 또 수족 냉증의 원인으로는 자율신경의 부조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긴장, 혈액순환의 장애, 말초혈관의 수축, 체온의 불균형 상태, 또 음주 및 흡연, 그리고 선행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수족 냉증의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족 냉증의 한의학적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줄여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장의 기운 저하를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비장은 비주 사말이라고 하여 그 사지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비장입니다. 이 비장이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 이 영양분을 사지 말단으로 고르게 분포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비장의 기운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지 말단으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수족의 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면 소화력 저하, 식욕 저하 등의 소화기 증상도 같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신장의 기운 부족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의학적으로 생식 기능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신장은 또한 하복부, 특히 우리 몸의 온기에 대해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이 기능이 좀 약해지면 우리 몸의 온기, 하복부의 온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장은 허리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통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혈, 그리고 장부의 불균형, 또 수족 냉증의 한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수족 냉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수족 냉증의 치료 목표는 심신의 안정, 심부 체온의 증가, 그리고 말초 순환의 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수족 냉증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한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두세 달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한약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남는 부분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그리고 말초 순환을 개선하는 한약 치료, 그리고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개선시키고 어혈을 없애주는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뜸 치료를 통해서 직접적인 온열 자극, 그리고 말초 부분, 심부 부분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또 한약 중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공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기력 저하, 순환 저하로 인해서 발생된 수족 냉증의 경우에는 사향, 녹용, 산수유 등이 구성된 공진단을 복용하실 경우 도움이 되는데요. 공진단의 경우는 심신의 안정, 혈액순환의 개선, 그리고 기력 및 면역력의 증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리고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발생된 수족 냉증의 경우에는 공진단을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처럼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한의원에서 쉽게 하진행증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초혈관 장애의 일종인데요. 말초혈관 장애라고 하면 알듯 말듯 하시죠. 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나온 12쌍의 신경, 척수에서 나온 31쌍의 신경을 말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몸의 말초신경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경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상지로 뻗어지고 흉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내장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추에서 나온 말초신경은 하지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진단받는 경우나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시작된 경우는 이렇게 말초신경이 주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진행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세포가 어느 자극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통증의학의 역사를 살짝 알아야 합니다. 1990년대부터 통증의학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의사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통증에 가장 예민하고 그 다음에는 감각에 예민하고 마지막으로 운동 기능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마취를 가장 강하게 넣었을 때 운동 기능까지 소실이 되고 그것보다 덜 강하게 들었을 때는 운동 기능은 남아 있으면서 통증을 못 느끼고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약하게 들어가면 통증은 못 느끼되 감각은 느끼고 운동 기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임상에 적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통증의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통증 자체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좀 옮겨져서 과연 무엇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는가로 관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병변이 없는 이상에는 신경의 포착과 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하진행증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간단한데요. 바로 하지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이 좀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통증을 넘어서 감각의 이상에까지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에는 좌골신경, 대퇴신경, 폐쇄신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함께 주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요. 신경에서 포착이 일어나면 혈관도 함께 포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신경이 무언가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다면 이 신경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은 허혈성 상태에 빠지게 되어 더욱더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주행하는 혈관들은 동맥압은 세기 때문에 하지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정맥압은 낮기 때문에 심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진행증이나 하지정맥류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진행증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반신욕, 모세혈관 운동, 용천혈 지압하기 등이 있습니다. 반신욕은 동의보감의 대원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것은 수승화강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두환조결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혈관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요가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게 된 동작인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손과 발을 천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린 후 세게 흔드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30번에서 50번 정도 흔들어주고 누우시면 굉장한 편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촌혈을 지압하는 방법인데요. 수많은 한의학 서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용천혈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자리라고 하여 양생에 굉장히 좋은 자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지점은 두 번째 발가락과 발 뒤꿈치를 이은 선상에서 상부 3분의 1 지점이 해당됩니다. 기상 직후 10번씩 두들겨주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쁜 습관으로는 하지교차 증후군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비만의 체형 교정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바로 목은 앞으로 쭉 뻗어 있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에서는 복근이 약화되고 대요근과 장골근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근육 사이에서 하지로 주행하는 말초 신경이 포착이 되면은 하지냉증뿐만 아니라 슬통, 요통들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키랑 몸무게, 나이는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키는 155cm에 몸무게는 54kg, 나이는 26살이에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2달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네. 네. 평소 소화 기능이나 대변, 소변, 수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소화는 좀 잘 안 되고요. 네. 옛날에 예전에 위염 되게 오랫동안 2년 전쯤에 8개월 정도 네. 위염 계속 걸렸던 적도 있었고, 대변은 매일매일 잘 봐요. 대변은 매일 잘 보시고요. 네, 근데 수면은 좀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냥 되게 늦게 잘 때도 있고 밤샐 때도 있고. 불규칙적이세요? 네. 혹시 이게 직업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지금 그거 수험생 공부 중이라서요. 공부 중이세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럼 계속 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이명이 외적으로도 올 수 있고 내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경과를 지켜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명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인간의 몸은 제일 먼저 SCM이라는 근육,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스트레스 근육이거든요. 네.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상부 3분의 1 지점에서 경추신경총에서 나오는 감각 브런치들이 포착이 돼요. 네. 그럼 이 포착이 된다는 것은 눈, 코, 입, 귀로 이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수면 장애도 함께 유발이 됩니다. 네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어서 이명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면은 당연히 위장기관이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좀 많이 먹으면 답답한 증상도 함께 나타나게 되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요. 근육 긴장도를 검사를 받으셔서 많이 긴장돼 있는 곳에 약침 시술을 받으시거나 또 저녁마다 목 뒤쪽으로 지압을 해주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시면은 신경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명이 좋아지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안 그래도 제가 이명 왔을 때부터 목이 너무 뻐근했어요. 그러시죠. 네, 목이랑 머리랑 같이 왼쪽 귀에 이명이 오는데 왼쪽 목이랑 왼쪽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같이. 네, 맞아요. 그 정확한 지점을 두판상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흉추에서 올라오는 교감신경들이 포착이 되어가지고 과흥분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이명뿐만이 아니라 수면 장애까지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에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흡연을 하시나요? 담배를 네네. 안 폈다가 폈고 있어요. 그러시고요. 그러면 담배는 피신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담배, 지금까지 담배 태운 게 한 15, 16년 정도 태웠어요. 아, 15, 16년 되셨고요. 뭐 안 탔다가 탔고, 태운 지가 한 1년 반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번에 피실 때 하루에 어느 정도 피시나요? 하루에 뭐, 한갑까지면 한 2일, 3일도 가고 그래요. 네, 반갑 정도 피시고요. 혹시 종합검진 하셨다고 했는데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셨고요. 네, 없어요. 네, 평소에 소화는 잘 되시나요? 네, 소화도 잘 되고 뭐 다른 거에는 이상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이제 손도 좀 차가운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할 때 손이 차갑다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시나요? 뭐 그런 거는 안 느껴요.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머리라든지 목덜미 네. 이런 쪽으로 열이 오르는 열감이 느껴지는 적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점도 별로 못 느껴요. 그런 건 별로 없으시고요. 네. 지금 특별히 양약 복용하고 계신 거 있나요? 없어요. 네, 뭐 편두통 약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거 없으시고요. 뭐 거의 뭐 그런 거는 안 드시고요. 아, 잘 안 드시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 색깔을 보면 색깔의 변화가 관찰이 좀 될까요? 그런 점은 별로 못 느껴요. 아, 특별히 모르시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 허리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네, 허리도 건강하고.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의뢰해주신 시청자분처럼 이제 다리가 특히 차신 분들 그리고 손도 차가운 증상들 이런 증상을 보통 수족냉증이라고 하죠. 이 수족냉증이 다른 사람은 특별히 못 느끼는데 나는 온도가 적정한 것 같지만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손이 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뢰해주신 시청자분처럼 잘 때도 수면 양말을 꼭 신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말초 혈관 순환 장애에 의해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검진으로 특별히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흡연량을 조금 체크를 당연히 해보셔야겠죠. 네, 예, 이제 담배라고 하면 우리의 말초, 특히나 손하고 발끝에 있는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흡연량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최근에 우울하고 짜증이 쉽게 난다든지 잔병 치레가 많아졌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편은 아니고 좀 건강한 편이에요. 아, 건강하신 편이고요. 네, 예, 보통 수족냉증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한의원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발병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분처럼 특별히 수족냉증 이외에는 불편감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족냉증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즉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 면역력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손을 안 차거든요. 네, 손은 안 발만 차시고 차니까. 다리 쪽으로 특히 많이 차시고요. 네, 발 앞부분만. 발 앞부분만 차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네. 심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부터 냉감이 좀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냉증들이 혈액순환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후에는 손이 좀 많이 차다든지 네, 아랫배가 좀 차다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직접 뵈면 진찰을 하게 되면 혹시나 소화 쪽에 특별히 이상은 없더라도 하복부에 냉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온이 우리는 특별히 체온을 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몸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한약이 특히나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약 같은 경우에는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약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재들은 우리 몸에서 체온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방금 설명드린 혹시나 소화 문제랑 그리고 말초 혈관 순환에 문제가 돼 있지는 않은지 같이 점검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우리 몸에서 체온도 올리시고 향후에 면역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행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이 환자분께서 다리에만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만약에 손과 발, 전신에 냉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진대사의 전체적인 침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냉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해서 기력이 말 그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진 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제 온도에 대한 감각들은 보통 갑상선에서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 그 어떤 말초 신경의 어떤 이상에 따라서도 어떤 인체 특정 부분에서 냉감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과 관련된 진단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사지 말단으로 가는 혈관과 그리고 신경의 큰 고속도로와 여러 갈래길이 있겠죠. 거기서 쉽게 눌릴 수 있고 쉽게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다음 안내자를 보시면은 먼저 허리와 골반이 이어지는 이 천골 관절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그 부분에서 쉽게 신경과 혈관이 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다리 발목 부분에 해서 플랜터 아터리라고 하는 이 이제 가장 이제 발바닥과 발등 사이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이 쉽게 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우리의 발의 아치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아치가 무너지는 분들, 특히 고령일수록 쉽게 나타나는데요.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같이 혈관이 눌리면서 혈관 소통이 안 되고 점차 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인체의 고속도로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막힌다면 그거를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막힌 것을 뚫는 데는 치료는 침치료, 약침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의원에서 침치료 몇 번 했는데 혹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탕약치료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탕약치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요. 혈부추거탕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한의학 처방이 있습니다. 이는 도인 그리고 홍화, 청궁, 우술 등의 이제 우리 인체 중에서도 특히 골반 아래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독활 기생탕이라는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막힌 걸 뚫어주면서도 동시에 인체를 보강시키는 보약의 의미도 같이 섞여 있어서 이 독활, 두충, 진교, 그리고 세신 뚫어주면서 채워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막힌 걸 뚫음으로써 이제 냉감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목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기를 안으면서 안쪽으로 내회전이나 내전을 많이 어떤 특정 근육을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손목 근처에 있는 이 신경과 혈관들의 어떤 이제 통로가 자꾸 좁아지면서 그 통로에서 통로에서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터널증후의 특징은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호전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게 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이 한번 이제 신경이 눌린 부분은 자꾸 쉽게 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눌리게 되는 이유가 그 주변 근육이 짧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짧아진 근육이 조직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 짧아진 근육은 다시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짧아진 근육이 다시 늘어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리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치료는 잘 됩니다.
치료가 잘 되고요. 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만약에 8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8주 동안은 최대한 무리를 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완치에 가까운 치료에 도달하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